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적 진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섹션 5.2 부피에 대해서 나가볼 거고요. 자, 먼저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5.4에 보시면 모든 폐구간 AB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AX인, 여기서 A는 area의 약자겠죠. 그런 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입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x dx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림을 좀 살펴보자면 저런 식으로 a에서부터 b에까지 이제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음과 같이 빨간 평면으로 이렇게 뚝 잘랐을 때 x위치 뚝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생기겠죠. 저 부분의 넓이를 ax라고 저것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인테그랄 ax dx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저 부분을 갖다가 이제 델타 xk만큼이 되도록 자르고 그러면 이제 vk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ak에다가 a에 여기서 이제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xk에다가 델타 xk 이렇게 될 거고 그럼 v라고 하는 거는 그 델타 vk들을 갖다가 다 k-10까지 더해주고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보는 조금 엄밀히 하면 뭐 리만합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하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리미트 시그마의 vk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인테그랄로 바뀌고 AX는 무조건 그러니까 AXK인데 K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AX로 바뀌고 델타 XK에서 결국 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화 어떤 작은 부분인데 미소 변화량 해갖고 DX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걸로 가보면 정리가 아니라 예제 5.4에서 밑면이 타원 x제곱 플러스 4x 4y제곱은 4이고 x축의 수직인 그런 평면으로 뚝 잘랐다고 했을 때 자를 때의 단면이 정사각형일 때 입체 부피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보통 그 다음 그림과 같이 x축, y축, z축은 저런 식으로 많이 그리기는 해요. 근데 좀 다르게 그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타원 방정식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에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가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2고 장축의 길이는 4고 단축의 길이가 2인 그런 타원이 방정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밑면에다가 저런 식으로 x축 수직으로 뚝 잘랐을 때 정사각형이 나오는 그런 입체가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기는 좀 어렵지만 파란색으로 된 것처럼 저렇게 좀 볼록한 저런 입체가 나오게 되겠죠. 저런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x축의 위쪽과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y는 위쪽은 2분의 루트 4-x제곱이 될 거고 아래쪽은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4-x제곱 이게 이제 정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되죠. 저기다 2배를 해줘서 근데 그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v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인테그랄 ax dx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4-x제곱의 dx가 되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4x-3분의 1 x 3승에 0에서부터 2까지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산을 통하면 3분의 32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5.5에서 밑면이 y는 sin x, 단 x는 0 이상 파이 이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영역을 x축의 수직으로 그 영역에서 x축의 수직으로 잘린 단면이 반원일 때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얼마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아까는 이제 xy 지축을 우리 쪽으로 오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축을 아예 안 그리고 xy축 약간 삐딱하게만 그렸어요. y는 sin 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겠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쭉 잘랐을 때 반원의 넓이가 되는, 그러면 역시나 이제 파란색으로 저렇게 된 좀 그리긴 어렵지만 볼록한 입체가 되겠죠. 자, 따라서 AX라고 하는 거는 파이에 Y가, 자 여기서 2분의 sin X가 들어간 이유는 지름의 길이가 sin X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sin X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의 제곱인데 파이 R제곱을 한 건데 원의 넓이니까 반원을 하려면 2분의 1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 8분의 파이의 sin 제곱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파이는 밖으로 빼주고 sin 제곱 x dx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짝수가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뭐였죠? 언제나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반각 공식. sin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2분의 1 밖으로 뽑아내면 16분의 파이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sin 2x가 될 거고, 0에서 파인데 0 집어넣으면 다 0 나오고요.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sin 2파이도 0이니까 남는 건 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16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마치고 다음 정리를 좀 살펴볼게요. 구간 AB에서 0, 그러니까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제일 크고 그 다음 gx인데 중요한 건 걔도 둘 다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딸려 있으면 두 곡선 y는 fx, y는 gx하고 x는 a, 직선 요거랑 x는 b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그 영역 r을 y축 중심이 아닌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Vx, x축 중심으로 회전시켰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러면 파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 dx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림을 한번 보면 x는 a, x는 b,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를 y는 fx, 조 범위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y는 gx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라고 하면, 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따라 나오는 거냐면, 자, 요게 중요한 공식인데요. vx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파이 y제곱 dx,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그 반지름이 y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 r제곱 대신에 파이 y제곱을 해서 그걸 다 더해준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들어가면서 인테그랄 d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위에 거는 f고 아래 거가 g니까 파이 f제곱 마이너스 파이 g제곱 해서 묶어서 왼쪽에 나온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짜리일 때만 보면 fx가 있을 때 뚝 잘랐을 때 단면이 파이 y제곱 dx인데 저게 이제 저거 대신에 f가 들어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ax는 파이 y제곱인데 걔가 파이 fx의 제곱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타원 3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거를 x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입체의 부피는 얼마냐. 요런 입체를 일립소이드라고 부르고요. 타원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 x축, y축 삐딱하게 그렸고요. 역시나 3, 2 이렇게 될 거고 걔를 x축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원이 생기겠죠. 돌렸을 때. 그럼 이제 제가 g축을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기 만나는 점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된 그 동글동글한 입체가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타원처럼 생긴 걸 돌려서 나오는, 근데 x축, y축, g축 제가 아까 그리던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살짝 지워졌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입체에서 자, 요거는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 사실 A는 저기 있으면 안 되고 A는 사실 여기가 아니죠. A는 사실 요 위치겠죠. 요 위치. 그래서 어쨌든 저런 타원체의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ABC다 라는 걸 외워두고 있으면 사실 편해요. 실제로 구의 부피가 우리가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것도 ABC가 둘 다 셋 다 R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그냥 공식을 외웠다 치고 X축 중심으로 회전했으니까 제가 그냥 VX라고 썼고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ABC를 이용하면 파이에다가 3, 2, 2 이렇게 되죠. ABC에서 BC가 같은 경우죠. 계산해보면 16파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진짜 계산을 하는 거죠. 위에 공식을 써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파이 y제곱 dx라고 했는데 y가 뭐예요? y제곱이 뭐였죠? 넘겨서 계산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1 3의 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의 제곱도 뽑아내고 2의 제곱도 뽑아내서 9분의 4를 뽑아내고 나면 9분의 4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역시 9 마이너스 x 제곱은 짝수차만 있으니까 우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이 대치니까 2배로 빠져나오고 0에서부터 3까지 한 거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나면 27-9가 18이니까 9하고 약분되면서 28에 16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정리 5.5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X축으로 회전시킨 것만 봤는데 조금 형태를 바꿔서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럼 이제 조건이 다 바뀌겠죠. X 대신에 다 Y로만 바꿔주고요. X는 FY, X는 GY가 주어졌고
이제 보통 x축일 땐 AB 많이 쓰고 y축일 때 CD를 많이 쓰니까 C에서 D까지 했을 때 y축 중심으로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VY는 다 똑같은데 FY의 제곱, GY의 제곱, DY 이렇게 해서 얘도 어디서 온 거다? VY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파이 X제곱 DY 사실 네모친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만큼은 그냥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리 5.6을 보겠습니다. 회구간 AB에서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곡선 y는 fx, y는 gx와 직선 x는 a, x는 b 단 AB 사이엔 저런 대소관계가 있고 둘 다 0 이상이다.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그 R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X축이 아니라 Y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VY라고 썼고요. 2파이의 X 곱하기 fx 마이너스 gx의 dx가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림을 한번 보면 저런 식으로 y는 fx, y는 gx가 있고 x는 a에서부터 b까지 그 사이에 이제 넓이를 y축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살펴보면 xk-1에서부터 xk까지의 저 부분의 넓이를 ak라고 하면 ak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자꾸 델타가 들어갔는데 델타는 들어가면 안 되죠. 예, ak라고 하는 거는 f의 자 조금 끼워졌으니까 자 fx-gx fxk-gxk 높이 차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xk 이게 근사값이겠죠. ak에 그 다음에 vk가 어떻게 나오냐면 2파이 xk 곱하기 델타 ak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좀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파푸세 정리라는 걸 쓴 건데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전체 부피를 구할 때 어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빗금 쳐놓은 부분의 거를 회전시켰을 때 그거의 무게중심의 위치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만큼을 돌렸을 때 부피는 사실 그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 곱하기 넓이와 같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그걸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잠시 받아들이시면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뒤에서도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갖다가 대입하고 역시 여기서도 리밋 다 더해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거치면 저 위에 공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사실은 이 공식도 하나일 때짜리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결국 vy라고 하는 게 2파이 x 곱하기 fx dx다. 요걸 요걸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건데 파푸스의 공식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파푸스 정리를 언급하고 지나가면 어떤 축이 있고 축을 기준으로 어떤 넓이가 있는데 얘를 돌려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이 넓이 볼륨 V는 결국은 여기 무게중심이 있겠죠. 거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영역 R을 돌렸을 때 2파이 D 곱하기 area of R 요 공식이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이 위에 부분의 넓이가 있을 때 어차피
요게 굉장히 미소한 양이니까 여기 y축까지의 거리는 거의 이 거리랑 같을 거고요. 그래서 d 대신에 2파이 xk가 들어간 거고 요 부분의 넓이가 ak라고 됐으니까 이 공식을 여기다 쓴 거죠, 지금.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예제 5.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그 r을 다음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회전체의 부피는 얼마냐. 그래서 x축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가 얼마냐.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 거창스러운 건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다가 딴 것까지 지워버렸는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있고 y는 x제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걔를 x축으로 돌리거나 혹은 y축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vx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파이 x제곱 dy 아니죠. 파이 y제곱 dx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니까 결국 여기서는 와야 되는 게 인테그랄 파이 y제곱 dx가 와야 되는데 누가 위에 있냐면 y는 x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x를 제곱해서 앞에 게 x제곱 나왔고 x제곱을 또 제곱해서 그 다음에 4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뺀 다음에 dx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15분의 2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될 거고요. vy라고 하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제일 쉬운 건 여기서 나왔던 파이 x제곱 dy를 이용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정리도 배웠냐면 2파이 x fx dx 이 공식도 배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공식을 먼저 써보면 2파이 x fx dx 이 공식을 써보면 x 곱하기 fx가 이번엔 누가 위에 있냐면 x가 위에 있고 거기서 x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빼준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3승이니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승 0에서부터 1까지 계산해 주게 되면 12분의 1에서 2파이를 곱하니까 6분의 파이 이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자, 요건 이제 못 쓴 거죠. 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파이 x제곱 dy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 vy가. 아까는 vx였고요. 이거는 다른 공식을 썼죠. 얘는 인테그랄 파이가 아니라 2파이 xfx dx를 쓴 거고 뭘 썼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x 대신에 지금 제가 이제 위에 쓴 게 잘 안 나왔는데 물론 위에 건 y는 x제곱이고 얘는 y는 x인데 다시 쓰면 얘는 x는 루트 y 얘는 x는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루트 y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왼쪽에 있는 걸 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의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y3승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역시 똑같이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예제로 5.8을 살펴보겠습니다. 5,0을 중심으로 반경이 2인, 반지름이 2인 원을 y축 기준으로 회전한 입체의 부피는 얼마냐. 자, 요런 입체를 갖다 우리가 원환체 또는 토러스라고 부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저런 식으로 5,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니까 3에서 7까지 거쳐 있겠죠. 걔를 갖다가 방정식을 써보면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파푸스의 정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평면 이번엔 적어보겠습니다. 평면도형 R의 무게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걸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V는 2파이 D 곱하기 area of R, R의 넓이가 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걔 무게중심에서 축까지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부피 V가 다음과 같이 된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원기둥은 왜 그려놨냐면 약간 원기둥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면의 넓이가 A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뭐 H인 그런 원기둥이 있다 그러면 부피는 AH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돌리면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저게 지금 꼭 원인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토러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쫙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얘를 피면 이게 약간 이렇게 기다란 원기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요 밑면의 넓이가 약간 area of R이 되고 요 전체가 얘가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이게 높이 마치 2파이 D처럼 되는 이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파푸스의 정리다. 이건 제 느낌을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VY라고 하는 거는 2파이 곱하기 5. 예.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한 요 지금 헷갈리는 걸 다시 다 지워버리고요. 저 빨간색으로 색칠된 저 원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당연히 원인 경우에는 쉬우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예. 그게 2파이 곱하기 5 이걸 거고요. 이 넓이가 얼마냐? 파이 R제곱 해서 파이 2제곱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40파이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진 않고 방법만 말씀드리면 VY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2파이x fx dx 이 공식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물론 이제 필요하면 빼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빼놓고 파이 y제곱 dx 이 공식을 써서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파푸스의 정리가 쓸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하겠죠. 자, 마치고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파이 루트의 4-y제곱과 y축으로 둘러싸인 반원 r을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해서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 v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고요. 책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놨는데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두 번째 방법과 가깝고요. 책에 조금 헷갈리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x축, y축에 자, 반원이 양변 제곱해보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그거에서
x가 지금 루트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부분이죠. 그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반원. 그럼 저렇게 생겼겠죠. 그거랑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축을 중심으로 돌린, 근데 이거는 파푸스의 공식을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파푸스를 쓰기가 참 어려워요.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무게중심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쓰기가 힘든 거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쓰는 걸 포기하고 이제 위에 공식대로 해보면 이제 평행이동으로 제가 해결을 할 건데 다른 것까지 딸려오네요. 자, 헷갈리는 건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거냐면, 맞아, 그림을 다 보여드리고, 자, 원래 이제 그러니까 반원의 방정식은 x는 루트 4-y 제곱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x축 방향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는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돌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y축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도형을 그렇게 이동하니까 축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y축으로 돌리는 장면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원래의 방정식은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넘기고 나면 x는 1 플러스 루트의 4-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vy 이 공식, 그래서 vy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거다? 파이의 x제곱 dy 이걸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a에서 b라고 썼는데 얘는 사실 c에서 d가 맞죠. 어쨌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1 플러스 4 마이너스 y제곱 에다가 저기서 이제 지금 파이 x제곱 dy인데 x제곱이 밑에 있는 요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축이 x는 1이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죠. 파이 fy의 제곱 마이너스 g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마이너스 역시 y제곱 하고 여기다가 dy 이렇게 될 거예요. 1제곱은 없어졌겠죠. 그러고 나면 그리고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마이너스 2에서 2인데 얘도 역시나 우함수기 때문에 또 2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실수했던 부분들이 자꾸 안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손을 대면 또 나중에 겹치니까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2파인데 지금 제가 지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4-y제곱의 뒷부분 그냥 계산을 하고 그러면 4-y제곱 적분하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저렇게 될 거고요. 앞에 2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중간에 저 루트 4-y제곱 dy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원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삼각치환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삼각치환을 이용하는 건 좀 더 어려우니까 원의 넓이를 살펴보도록 하면 사실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r까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사실 x든 y든 상관없죠. 얘는 결국은 4분원의 넓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이 된다. 이 공식을 쓰면 그래서 파이 2제곱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들어가고 더하기 8에다가 뒷부분은 그냥 계산이죠. 마이너스 3분의 8 해주고 지금 여기도 2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 마치고 중간에 2도 하나 빠졌었어요. 그것 때문에 빠진 부분 계산을 다시 다 해주면 이런 식으로 4파이 제곱 플러스 3분의 3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맞게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네, 필기에는 다 완전히 돼 있으니까 잘 참고하고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